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용욱센터장입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의 조정이 좀 가파르게 이어지면서 말 그대로 관련한 섹터군에 속해 있었던 종목들은 아수라장입니다. 특히 무늬만 2차 전지인 기업들, 실체는 없이 뉴스만 띄우면서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려는 종목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술적인 차트 패턴만 놓고 보시더라도 관련주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그런 시장 양상들이 계속 좀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대표적으로 이러한 단기간에 급락했다가 급등을 한 종목들을 제외하더라도 장기 추세를 타고 움직임이 있었던 수산화 리튬 쪽들, 실제로 수산화 리튬 관련한 기업들 매출 인식이 아무리 빠르게 잡힌다 하더라도 지금 대략적으로 2030년 정도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또 이 관련 산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말 그대로 진짜 테마 광풍에 휩싸여서 오른 종목들 단기간에 결과값들이 상당히 처참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훨씬 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시세가 수직 낙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피해를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너무나 많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같이 있고요. 어쨌든 2차 전지가 국내 산업 내에서 향후 2년에서 3년 정도 가장 높은 성장률이 확실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025년까지 잡혀져 있는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형제들, LNF, 이런 대표적인 국내 셀 업체부터 해서 주요 소재 기업들까지 과연 정말 현재 증권사에서 추정치로 잡혀져 있는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이 될 거냐? 단기간에 주가들이 너무나도 많이 치솟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는 시장의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북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미 3년 정도 전부터 대규모 투자에 나서긴 했는데, 지금 또 문제시되고 있는 게 이게 또 조만간 과잉 생산에 덫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지금 슬금슬금 올라오는 상태죠. 대표적으로 국내 3사, 그러니까 LG엔솔, 삼성 SDI, SK온, 이 세 기업이 예정대로 북미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25년부터, 그러니까 내후년부터는 무려 700만 대의 전기차가 공급될 수 있을 만한 캐파가 완성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불과 2년 남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이 이 수요에 대한 속도를 따라오기 힘들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유명한 미국의 저명한 자동차 시장의 조사기관인 EV 어댑션에서도 실제로 미국 전기차 시장이 작년에 85만 대에서 2025년 대략 205만 대 정도로 확장이 될 거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IEA, 그러니까 국제에너지기구 역시도 아무리 높게 잡아도 미국의 2025년 전기차 판매 대수는 대략적으로 350만 대 정도,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점은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일본의 파나소닉을 비롯해서 주요 배터리 업체들 역시도 생산 설비를 같이 늘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요보다는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다운되고,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이 안 좋아지겠죠. 지금의 반도체 산업처럼 말 그대로 2025년이 됐을 때, 물론 지금 메모리 가격처럼 수익성이
급감하지는 않을 거예요. 곤두박질 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상보다는 분명히 과잉 생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금 주요 기업들, 주요 배터리 셀 업체들, 소재 기업들, 증권사에서 너무나도 긍정적인 희망 회로를 가지고 추정치를 잡아놓은 실적에 있어서 어닝 쇼크는 어느 정도의 어닝 쇼크는 생길 수 있다라는 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러한 리스크들을 가지고 2차전지 셀업체나 소재 이쪽보다는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수주 베이스 기반의 장비 업종이 조금은 더 낫다라는 얘기를 제가 2주 전부터 좀 더 드렸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 이러한 노이즈들, 2차전지 관련한 노이즈들이 시장에서 지배적이라면 차라리 셀업체나 소재 업종 또는 무늬만 2차전지 관련한 기업들을 매매하기보다는 차라리 전기차 부품 업종들, 어쨌든 전기차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서 일시적인 실적 모멘텀은 계속 분명히 따라올 거고요.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일부 부품 업종들은 앞으로도 시장에서 더 주목받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의 공략주는요, 바로 2차전지 소재, 장비 쪽보다는요, 차라리 완성차, 특히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서 수요가 같이 좀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부품 기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부터 바로 좀 공개를 하자면 바로 대성하이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조금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다 보니까 다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 사업 분야가 있다 보니까 딱 꼭 집어서 뭘 하는 회사다 단정 짓긴 어려워요. 그럼에도 어쨌든 일단 큰 틀에서는 산업기계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일본 공작기계 업체인 노무라 VTC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는 초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지금 보고 계시는 스위스턴 자동 선반 제조 사업의 진출을 완벽하게 이뤄낸 상태고,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로봇이라든지 전기차, 방산, 뭐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 있는 이제 정밀 부품 사업까지도 확장하고 있는 국면인데, 물론 단연 대표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스위스턴 자동 선반이고, 그 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컴팩트 머시닝이라든지 정밀 부품 같은 게 주요 사업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보여드린 스위스턴 자동 선반 분야만 하더라도 기술 장벽이 상당히 높은 분야인데요. 지금 신규 사업 분야인 머시닝 센터라든지 또는 주요 이제 부품 정밀 부품 쪽 역시도 배터리 케이스랑 전기차 모듈 부품을 생산하는데 사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모멘텀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향후에 그러한 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고, 정밀 부품 단에 있어서도 로봇 업체향 공급 테스트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약간 테마 성격으로 향후에 4차 산업 쪽으로도 좀 엮일 수 있을 만한 건덕지들이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단연 전기차의 차세대 부품인 MSO 코일 제조 기술 이것까지도 지금 개발 중인 상황이라서 전기차 부품 업체로의 체질 개선 요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지금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이 방금 말씀드린 MSO 코일은요, 전기차 전기 저항을 감소시켜서 그러니까 모터 효율을 높이는데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성하이텍의 부품 사업 내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신성장 사업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방 사업인 스위스턴 자동 선반뿐만 아니라 향후에 전기차 또는 로봇,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려를 한다면
대성 하이텍의 지금의 주가 수준은 너무나도 낮은 수준이 아닌가? 라는 퀘스천이 계속 붙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코스닥 조정을 받으면서 2차 전지양이랑 또 이제 로봇 관련한 수급들이 시장에서 많이 이탈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엄청난 급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추세 이탈에 대한 걱정 역시도 할 수 있을 만한 위치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 기업의 성장성을 놓고 본다면 이러한 지수로 인한 조정 파동이 또 기회가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의 5% 공략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5% 공략주 바로 대성 하이텍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